자, 그렇죠. 자, 이제 13번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들 빨리.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거 이제 적응했으니까.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생각보다 쉬웠죠? 14번에 5번. 그죠? 14번. 14번은, 어휴. 설명해야 되는데. 자, 14번,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얘들아.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치? 부등식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야. 자, b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냐를 물어본 것은 누가?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이렇게 써주세요, 빨리. 맞다. 알파하고 요 놈이다. 요 놈에 대한 표시가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요걸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알았죠? 알파하고 감마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죠? 맞잖아. 그죠? 에이. 그럼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 자, 이건 뭐야? 이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야? 빨리. 2차 함수에 x 이퀄 q를 대입한 거잖아. 그치? 화살표. 자, 여기서 q가 뭐야? q가 직선의 x 절편이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기 q란 말이야. q. 오케이? 이게 y가 q일 때란 말이야. 그럼 x는 q는 어디에다가 그리면 좋겠니? 좀 더 연장. 한 이쯤 되겠죠, 이쯤 x에 q가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리고, 자, 이때 이 포물선에다가 q를 대입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높이 값이 뭐라는 거야? aq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라는 거잖아. 당연히 양수지, 지금. 양수잖아. 얘 같죠? q를 대입한 값을 말하는 거야, 여기 y. x에다가 q를 여기다 q 대입한 게 지금 이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둘이 연립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연립했는데 한쪽을 0만 되고 다 넘긴 거잖아. 그럼 분리해봐, 다시. 넘기기 전 상태로 만들어봐. ax 제곱 bx c고 그 다음에 px 플러스 q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요 식이랑 요 식은 같은 식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래프로 해석해봐. 지우야, 왼쪽이 아래라는 소리야? 오른쪽이 아래라는 소리야, 지우야? 뭐, 내는 정신 안 차릴래? 왼쪽이 아래야, 오른쪽이 아래야? 야, 큰 건 위야. 이게 위고 이게 아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래. 밑줄 써봐, 빨리. 여기. 작은 게 아래야. 큰 게 위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요? y가 작다는 얘기는 아래고, 이게. 그러면 포물선이 직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포물선이 직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지. 포물선이 직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 이거의 해가 뭐냐고. 알파와 베타. 사이겠지, 뭐.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등호 넣어주고. 끝! 이해갔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린 사람들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건 기초적인 거잖아. 자, 그 다음 15번. 15번 좀 봅시다. 그래서 답은 기억내는 디귿이고요. 15번. 자, 15번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해. 15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2차 부등식은 이거보다 실전에서는 훨씬 어렵게 나와요. 알았죠? 이거 실전에서 훨씬 어렵게 나오는데 그냥 이건 쉬운 버전. 이게 2차 부등식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가장 쉬운 버전이야. 자, 여기서 행렬의 성질 얘기 잠깐만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아까 행렬이 곱하는 방식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생각해볼래? 야, A, B, C, D X, Y, Z, U랑 X, Y, Z, U
A, B, C, D. 자,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 예를 들어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한다면 두 행렬의 곱은 서로 같을까 다를까? 민규야. 다르죠? 하나만 비교해도 다르죠? 자, 여기는 AX, BZ인데 여기는 AX, CY잖아. 벌써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행렬의 곱셈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알았죠? 첫 번째 성질 여기다 정리해봐. 곱셈은 교환이 안 돼. 알았죠? 곱셈은 교환이 안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행렬은, 자, 요런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이거 대문자 5야. 알았지? 영행렬이라고 불러, 이거는. 그 다음에, 1, 0, 0, 1을 우리는 2라고 부르고,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알았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규칙과 약속에 대한 성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A 곱하기 영행렬은, 잘 봐. A 곱하기 영행렬은 뭐가 될까요? 결과적으로. 0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0 곱하기 A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단위 행렬은 특징이 있어. A 곱하기 2는 뭐가 될까요? A가 돼, 알았죠? 이 단위 행렬은 마치 숫자 1과 같아가지고 곱하여도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하는 행렬이야.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 그렇죠? 해보면 그래. 그래서 이것도 A야. 알았지? 이때만 뭐가 성립해? 교환 법칙이 성립해. 알았지? 나머지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이때만 교환이 되는 거, 알았죠? 곱셈의 교환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 한번 해볼까요? 1, 0, 0, 0 하고, 알았죠? 0, 1, 0, 0을 둘이 한번 곱해볼게. 잠깐만. 곱해볼게. 곱했죠? 내가 곱하기 좀 한번 해볼까? 자, 곱해보면 0, 0, 0, 0이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맞죠? 어떤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알았죠? 자, A 곱하기 B가 0이었어. 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그러면 얘는 행렬의 행자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 행렬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답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거 잘 많이 나오는 거, 알았죠?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어. 한번 해볼게. 기억 맞아요, 틀려요? 우리 정신 차리고 있는지 봐야지. 지우야, 기억 맞아요?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아니죠, 그렇죠? 옛날 왜 나만 갖고 그랬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 독재를 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그죠? 언론사들이 자꾸 막 뭐라고 비판하니까 신문 나가.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그랬던 아주 유명한 그죠? 자, 니은 가보겠습니다. 니은. 자, A 4제곱도 2구, B 5제곱도 2래요. 자, A 4제곱도 2구, B 5제곱도, A 5제곱도 2랍니다. 알았죠? 이런 성질이 있대요. 요 조건에서만. 그리고 A 4제곱과 A 4제곱과 A 5제곱은 같대요. 그럼 A가 뭘까요? 자, 봐. 여기서 이게 같대요. 요 식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요 상태에다가 양변에 A를 한번 곱해볼게. 요 왼쪽 이거에다가. 알았지? 양변에 A를 한번 곱해볼게요.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여기다가 A를 곱해볼게.
그럼 얘는 왼쪽은 A 5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A가 되죠. 근데 A 5제곱이 뭐래? 2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2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A는 2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럼 A 곱하기 A는 뭐가 될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2 곱하기 2는 2야. 알겠죠? 마치 숫자 2라고 똑같아. 이건 단위 행렬은 계속 곱해도 그냥 그 자신이야.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할 때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 A를 앞에서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여기도 B를 앞에서 끄집어내야 돼. 알았죠?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막 뒤로 미루면 안 돼. 알았지? 곱셈의 교환을 할 때는 BA니까 B가 앞쪽에 있어야 돼. 알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A-B 곱하기 A-B라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가 0이면 A-B 세제곱도 0이냐 라고 물어봤어. 아까 세제곱은 하나하고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래요? 영행렬이라고 그랬죠. 어떤 행렬과,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렬과 여행렬을 곱하면 여행렬이 된다고 했죠 아까.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리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행렬에 관한 이론은 이게 다야. 그리고 문제는 저렇게 계속 바꿔. 알았죠? 15번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6번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16번에 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똑같이 봐야 돼. 정확하게 보란 얘기야. 선생님이 알려준 색칠 공부가 뭐였는지 민규가 좀 얘기 좀 해줘볼까? 우리 확통 이론에 나오는 영역 색칠 문제의 표준 스타일이 뭐였죠? 이걸 좀 외우고 있어야 되더라. 표준 스타일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야 이렇게 나왔는데 무조건 이걸 표준 스타일하고 다른지도 모르고 계속 이 방식대로 공부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뭐였어?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기 돼 있죠. 아니 기본 문제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있잖아.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 칠판 좀 보세요. 지금 그거 왜 봐? 지금 저기 설명할 때 여기를 봐야 돼. 설명할 때 알았죠? 풀어보러 갈 때 저 풀고. 자, 보통 영역 색칠 문제의 표준 스타일이 뭐냐면 그림이 나오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인접이란 뭘 공유할 때? 변을 공유할 때.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가 나와?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잖아. 그죠?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 가능이라고 나오잖아.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먼저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숫자를 색칠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센다. 앞에 썼던 색을 또 쓰는 경우와 새로운 색을 칠하는 경우로 나뉜다. 그래서 수용도별로 그 숫자 쓴 다음에 쭉 곱하는 거였잖아. 그치? 이 문제를 읽어보고 이 스타일이에요?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근데 이걸로 푼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라고. 봐봐. 6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라. 봐봐. 색을 모두 사용하라고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문제가 아니야.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그 문제가 아니라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뭐 다음 문제에서는, 다음 회에서는 나올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쵸? 중요한 거야, 진짜. 알죠? 우리가 생명공학도 나오잖아. 이 동물을, 그쵸? 이 동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름 잘못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
그치? 자, 구분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영역이 그냥 6개고 그냥 6개의 색을 칠하는 거야. 알았지? 색이 몇 개 있어 지금? 6개. 그런데 특정한 2가지 색. 자, 정해져 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지만 네가 특정한 2가지 색을 정해봐. 2가지의 색이 이웃하지 않도록 특정한 2가지의 색은 이웃하면 안 돼. 알았죠? 특정한 2가지의 색이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전체가 뭐야? 전체. 특정한 2가지 색이 이웃하게 하도록 칠하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그죠? 전체는 6팩토리얼 아닙니까? 6가지 색을 6가지 영역에 칠하는 거니까. 그죠? 그죠? 720이죠. 5팩이 120이야. 알았죠? 6팩은 720이야. 그쵸? 여기서 그러면 특정한 2가지 색이 이웃하도록이야. 그러면 이웃하도록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영역을 이웃한 영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아니면은 특정한 2가지 색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이웃하도록. 이웃 영역을 고르는 방법. 얘들아, 이웃 영역 고르기라고 써볼래요? 뭐, 기억 리얼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이게 구조상, 이 한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밖에 없네. 그래, 안 그래? 그린의 구조상 이웃하는 영역은 6가지야. 그쵸? 그 6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영역을. 그리고 거기에 특정한 2색을 칠해. 특정한 2색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색이 6개가 있는데 빨주, 노, 초, 파, 남, 보가 있다고 합시다. 알았죠? 7가지, 파, 남까지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특정한 2가지 색이 이웃하는 경우, 특정한 2가지 색. 만약에 빨주라고 한번 해보죠. 빨주, 2가지 색이. 그죠? 그러면 빨주라는 특정한 색이 만약에 기억 리얼에 칠했다고 합시다. 빨주일 수도 있지만 주빨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 이웃한 영역을 고른 다음에 그 영역 2개는 곱하기 2의 경우의 수가 나뉘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색깔 4팩토리얼. 알죠? 알겠죠? 그 특정한 색이 뭔지는 몰라. 그냥 특정한 색이래. 특정한 색. 알았죠? 예시를 든 거야. 선생님이. 어떤 특정한 2색을 영역을 고르면 2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죠. 빨주, 주빨. 알았죠? 2가지. 이건 나머지 색깔 4가지 칠하는 방법. 이게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2가 나와요. 네,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합시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바꿔볼까? 특정한 2색이라고 안 하고, 아이, 그럼 너무 복잡해진다. 어느 2색이라고 그러면 색깔을 고르는 것도 또 결정해야 돼. 알았죠? 근데 여기 특정한이라고 했으니까 색 고르는 건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자, 17번도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내는 문제예요. 우리 17번을 맞은 친구가 있나 보자. 어휴, 맞은 친구가, 미안하다. 야. 유주가 맞았네, 유주가 17번 맞았네. 그 17번이 몇 점이야? 내가. 민기도 맞았네. 가만있어 봐. 내가 채점을 잘못했네. 민규랑, 잠깐만. 민규랑 유주는 6점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6점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오, 50점이 되는데?
압도적인 1등이 돼버렸는데. 자,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판매량, 가격. 알았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좀 봐봐.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뭐야? 매출이죠? 이거 좀 써놓고. 가격이 5만일 때는 단위를 만이라고 할게. 5만일 때는 30개가 팔렸어. 알았지? 여기는 개라고 할게. 한 개의 가격을 X만원 인상하면 판매량은 3X만큼 줄어들어. 알았죠? 그러면 총 판매액이 162. 알았죠? 이걸 풀어주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약분 좀 할까요? 3으로 약분 좀 할까? 3, 5, 15, 3, 4, 12. 3으로 약분하면 10-x 5 플러스 x 플러스 5. 아이고, 5 플러스 x. 여기는 54. 계산 좀 한번 해볼게요. 50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5x 플러스 x제곱 54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4. 잠깐만,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아, 이거 플러스구나. 미안. 마이너스, 아니, 다시. 맞죠? 내가 지금 계산 잘하고 있죠? 이렇게 쓸까요? 그냥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0이라고 써도 되겠죠? 맞나? 자, 30. 아, 여기 플러스구나. 아이씨, 실수했어요. 플러스로 바꿉시다. 어쩐지 안 맞더라. x제곱 마이너스 5x 얼마야 이거? 잠깐만, 여기가 x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쵸? 마이너스를 여기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0 플러스 54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일수분해가 돼야 돼. 자, 여기서 봐봐. 판매량이 가장 적도록. 봐봐. 요게 판매량이잖아. 가장 적으려면 X가 가장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X가 4일 때 판매량이 가장 적죠. 그래서 X는 4일 때. X는 4일 때니까 가격은 그때 얼마야? 9만원. 알았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8번. 자, 이제 또 경우의 수. 야, 생각보다 경우의 수 진짜 많이 나오지? 경우의 수 많이 나와야 되라. 여기 중요해. 그래서 좀 미리 좀 해놓고, 이건 좀 훈련 시간이 좀 필요해. 봐봐. 자, 가불병정 4사람이 오른쪽 가격표를 보고 음료수를 주문하러 간다. 꼭 이런 애들 있죠. 자존심 싸움. 갑은 을보다 비싼 음료를 주문하고, 이건 고정돼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갑으로 유형화를 해야 돼. 갑은 콜라를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불가능해. 갑은 콜라가 안 돼. 을보다 비싼 거 먹어야 되는데. 그죠? 안 된단 말이야. 그죠? 4사람 모두 서로 다른 음료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그러니까 갑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갑이 주스일 때, 맞아요? 두 번째, 갑이 뭐일 때? 커피일 때. 세 번째, 갑이 뭐일 때? 녹차일 때. 이거 사실 이건 똑같죠? 네 번째, 갑이 밀크티일 때. 나눠야 되겠죠? 4가지 경우로, 그치? 그러면 갑이 주스야. 그럼 을은 뭘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을은 한 가지죠. 1. 알았지?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죠? 그죠? 주스, 콜라 선택하고 2명 남았어. 3C야, 3P야? P죠. 왜? 사람과 이걸 매치싱 시켜야 되잖아. 순서를 정해줘야 되니까. 알았지? 음료 3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사람한테 갖다 바쳐야죠. 그러니까 음료 2개를 골라서 이렇게 바칠 수도 있고 이렇게 바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순서를 고려해야죠. 그죠? 3P란 말이야. 알지? 계산 결과 얘는 뭐야? 그냥 3P죠.
6. 자, 갑이 커피를 먹어, 이제. 을에게 선택권을 더 준 거지. 야, 커피 먹으면 돼. 을은 2개를 먹을 수 있어. 알았죠? 2가지. 마찬가지로 3패이죠. 나머지 2명은, 그러니까 얼마야, 얘는? 12. 자, 갑이 녹차를 먹어. 오! 갑이 녹차를 먹어. 그런데 을은 여전히 선택권이 2개야. 그치? 을은 2개야. 알았지? 여기서. 이해하십니까? 여기 을이 왜 2개인지 아시겠죠? 또 가격이 똑같으니까. 갑이 녹차를 먹어도 을은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 적은 것만 골라야 돼. 알았지? 그러면 나머지 3패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10이고. 자, 갑이 밀크티를 먹어. 을에게 선택권을 많이 준 거죠. 하나, 둘, 셋, 4개가 가능해, 을은. 을은 4개의 선택권이 가지고 있어. 나머지 3개의 음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사람 앞에다 갖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6에 24가 되는 거, 알죠? 요걸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24, 24, 그러면 얼마야? 48에다가 6을 더하면 54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아이고, 힘들다. 19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우리 7점짜리인데.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여러분 힌트를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는. 어른 4명, 어린이 3명 중에서 어린이를 2명 이상,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야, 어린이 3명인데 어린이 2명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경우에서가 2가지잖아. 어린이를 2명 포함하는 경우, 어린이를 3명 포함하는 경우, 그치? 포함하여 5명을 뽑고, 얘들아. 뽑는 거는 아직 순서를 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요게 1단계라고 해야 돼, 여기. 요게 1단계.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5명을 일렬로 놓인 5개의 의자에 1명씩 앉힐 때 요게 2단계야. 이제 5명을 앉히는 건데 어린이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게 주의사항이야. 알았죠? 2단계에서 이게 주의사항이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경우를 나눠볼래? 첫 번째 1번 2번. 그쵸? 마치 자연수의 분할처럼 일단 숫자만 가지고 해보라고. 어린이 몇 명? 어린이 2명. 어른은 몇 명? 빨리. 그럼 어른 3명이잖아. 그래야 5명 되니까. 여기는 어린이 3명, 어른 2명. 이런 상황이잖아. 됐죠? 그럼 이제 기호를 나타내봐. 어린이를 동그라미로 하고요. 어른을 네모로 해봐. 이제 배열한다고 생각해봐. 어린이를 3명, 어른을 2명이라고 한다고 쳐봐. 그리고서 쳐다봐봐. 아이고, 그러면 유형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배열할지가 보여, 이제, 그러면. 그렇지 않냐? 야, 뭐가 더 쉬워? 왜 1번이 쉬워, 2번이 더 쉬워? 2번 배열하기에.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2번이 훨씬 쉽죠? 그쵸? 어른은 어디에 앉을 수밖에 없는지가 딱 나오잖아. 애들끼리 있으면 장난쳐가지고 앉는데 극장에서 시끄러워가지고 어른이 중간에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 어디 앉아야 돼? 요 사이에 껴서 앉아야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야 동그라미들아 니들끼리 한번 바꿔보거라. 알았지? 3팩토리얼. 그 다음에 네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자리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2자리만 없잖아. 2자리만 가능하니까 당연히 네모는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죠? 이게 이제 2번의 그림이고요. 1번은요. 누구를 먼저 고정시켜야 돼? 2번에 4P 이런 거 하셔도 돼요. 42 이런 거. 뭐가? 아, 요거는 배열 방법만 얘기해요. 요건 배열 방법. 요건 배열 방법. 아니, 그 피하면 안 돼. 알았죠? 배열 방법이고요. 잠깐 미안. 요 얘기 다 안 했어. 자, 요 얘기 해야지, 이제. 이제 사람 뽑는 거는 달라, 이거는. 뽑는 과정과 배열을 나누셔야 돼, 이거는. 시간 알았지? 자, 어린이가 지금 몇 명 있어? 3명 있죠? 아, 3명 중에서 3명 다 뽑아, 알았지? 어른도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알았지?
뽑아서 여기다 놓고 배열하는 거 알았지? 이거는 뽑고 배열이야. 선생님 이걸 그냥 P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위험해. 왜냐면 배열 규칙이 그냥 일자 배열이 아니거든 이게. 알았지? 지금 이거는 결과적으로 일자 배열처럼 돼버렸어. 왜 이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뽑고 배열하는 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나눈 거야. 알았죠? 이거 봐봐요. 자, 근데 이쪽 슬픈 이야기로 갑시다. 이제 이쪽. 누굴 껴놓고 갈까요? 어린이. 막내? 그렇죠. 자녀가 3명인데 한 명 떼야 돼. 알았죠? 빨리 어떻게 하죠? 뽑아야죠? 자, 이거 누가 해줄까? 유주가 해줘. 어린이 3명, 2명. 뽑는 거. 그렇죠. 이 3C1로 해? 그래도 돼. 알았지? C의 특징상 3C1로 해도 돼. 알았지? 3C2로 해도 되고. 한 명 떼어놓으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는. 3C2나 3C1은 같아. 알았죠? 어쨌거나, 이건 3이야. 자, 그 다음에, 어른 3명! 자, 이거 어떻게 하죠?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돼. 알았죠? 4, C, 3. 됐습니까? 이래서 이제 어른이 3명이 만들어졌고, 어린이가 2명이 만들어졌어. 이제 그 다음에 배열해야 돼. 얘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야. 그림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른을 먼저 앉혀. 알았죠? 그리고 어린이가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다시 말해서, 어린이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어른을 먼저 앉혀놓고,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 중에서, 4자리죠. 하나, 둘, 셋, 4개의 이 자리, 빈 자리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서 아이한테 주면 돼. 자, 다시 한번. 어른 뽑은 3명을 먼저 배열하세요. 자, 자리가 총 몇 자리 있다고요? 4자리가 있어요. 4자리 중에서 2자리 골라가지고 어린이 2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자, 어떻게 해? 불러줘. 리엘이가 4, P, E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자, 서술형에 딱 나오는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밑에 하얀색은 배열이야. 배열. 위에는 선발이고 뽑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배열 방법과 뽑는 방법을 꼭 구분하셔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다. 이거는 P를 써도 되지만 이쪽은 P를 쓸 수가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늘 뽑는 방법과 배열하는 방법은 항상 나눠서 생각해라. 특히 이런 배점이 높은 문제는 그걸 구분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 한번 해보죠. 뭐 답이 맞나 보자. 자, 먼저 이쪽 2번 한번 계산해볼게. 3C3은 1, 4C는 6, 4, 32, 6, 3팩은 6, 2, 66에 36, 72. 그렇죠? 어린이를, 네. 그 다음 이쪽이 좀 많아. 맞아, 이쪽이. 자, 여기가 2명 뽑는 게 3가지. 4C3이 4가지. 4, 3, 12 벌써, 그지? 그 다음에 3팩이 얼마야? 6. 그 다음에 4P가 얼마야? 4, 3, 12. 그렇죠? 그러면 3, 4, 12.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6을 곱하면 6, 4, 24, 6, 4, 24, 6, 1은 6, 864. 이 왼쪽이 864야. 어린이 한 명 들은 게 엄청 경우의 수가 많아요. 알죠? 이쪽이 어른을 들면. 그래서 864 더하기 7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36? 맞나? 네. 맞네요. 936.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여기는 7점이라고 나왔지만 요게 한 6점 정도 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0번. 그래, 얘들아, 이제 우리 즐겁게 하자. 이제 점수가 우리가 오르잖아, 이제. 우리가 등급이 오를 건데,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어차피 할 건데. 자, 20번. 그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단위행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단위행렬이 뭐라고? 1001. 2차 정사각행렬에서는 1001이야. 그치? 단위행렬 2. 실수배가 아닌 행렬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행렬이 아니래. 알았죠? 그리고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 다음에 b는 이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b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 뭐야 이거? 일단 일정한 규칙이 있죠. 그죠? 그럼 b라는 행렬은 잘 봐. 뭐야 이거? 2, 0, 0, 2하고 더하기. 그지 않냐? 빼기로 할까? 빼기로 하면 A, B, C, D라고 써도 마찬가지. 괜찮죠? 그치? B라고 하는 행렬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도 되는 거지. 2 빼기 A, 0 빼기 B.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2 곱하기 단위행렬이죠. 얘는 A고. 자, 됐죠? B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면 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지금부터 B세제곱을 표현해봐라. 에? B세제곱을 표현해봐라. B세제곱을. 그럼 B세제곱이라는 거 하기 전에 B제곱부터 해볼까? B제곱은 2 마이너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 자,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B가 이거니까 B제곱은 이거잖아. 그럼 B세제곱은 여기다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잖아. 이거 계산에다가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죠. B제곱 구한 거에다가 2 마이너스 A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끝나죠. 그럼.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전개. 이거는 봐봐라. 일반적으로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는 요 단위행렬일 때만 교환법칙이 성립이 가능해.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런 거 나왔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알았지? 여기를 반드시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일반적으로. 근데 요거는 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개 안 해도 되죠. 어떻게 써도 돼.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냥 마치 완전제곱 없이 풀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알았죠?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4, 2A 플러스 A 제곱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 얘는 어차피 4, 2고, 얘는 4A고, 얘는 A 제곱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리고 여기 B제곱의 결과가 이거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4A A제곱 거의 다 왔어 이제. 2 마이너스 A인데요. 아까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요 A제곱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있다. 볼래? 선생님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치 얘들아? 요거 넘겨서 써도 상관없겠지? A제곱을 차수 낮추려고. A제곱 대신에 저걸로 써도 상관없겠죠? 차수 좀 낮추자고. 그러면 4, 2 마이너스 4A A제곱 대신에 A 플러스 2 이렇게 쓰자고. 차수 낮추는 게 좋잖아. 기왕이면. 여기 A제곱 대신에 이렇게 차수를 낮춰서 썼어요. 그럼 계산하면 6, 2 마이너스 3A. 그쵸?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이제. 6, 2,
3a 2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단순 계산하지 마시고 느끼는 점이 있을 거야. 이제 또 같은 패턴이죠. 이거나 이거는 같죠. 뭘로 묶어내면 여기서 3으로 묶어내면 얘랑 똑같죠? 그쵸? 3으로 묶어내 3. 그러면 2 마이너스 a. 여기도 2 마이너스 a. 요거 제곱. 근데 얘는 아까 뭐의 제곱이었어, 이게 b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b제곱이었으니까 b제곱이 아까 결과가 b제곱의 결과가 이거였잖아. b제곱의 결과가 이거였잖아. 그래 여기다가 3 쓰고 다시 6이 마이너스 3a 6, 3, 18, 2 마이너스 9a. 그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고요 y는 18이었던 거야. 둘이 더하면 9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행렬의 다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단어냐. 여기 그 고등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아까 이론이라고 했던 게 다고 곱셈의 교환이 성립하지 않고 곱하는 방법 알고 그 다음에 다 그런 얘기야 이거. 전개하고 차수 낮추고 특히 이거는 항등식에서 차수 낮추는 원리랑 거의 비슷해. 차수를 좀 낮추는 거야. 거듭제곱 나오면 차수가 높을 때 꽤 높잖아 생각보다. 알았죠? 학교 시험에서 7차 8차 나와도 차수 낮아지는 규칙 가지고서 그냥 빨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걸 했고 잠깐 쉬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남은 오늘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여러분들이 한번 두 가지 팀별로 이런 미션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오늘 한 거 있죠. 지금 한 1회를 다 설명 가능한가. 이거 만드는데 내가 볼 때는 한 30분 쓰시면 돼요. 그리고 2회를 한번 고쳐보는 거야. 그렇죠? 2회를 고쳐서 얘들아 내가 100% 고치라고 안 할게. 선생님 아까 1회 설명 듣고 다시 보니까 꽤 고쳐져요 해가지고 한 플러스 한 30점? 30에서 30점 정도만 고치면 그럼 오늘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 거야. 자, 2회 내가 지금 채점한 거 줄 테니까 얘들아 틀린 거 좀 표시 좀 하고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게 보여야 돼 얘들아. 그게 진짜 공부야. 이건 아까 내가 고칠 수 있었던 거구나. 이거랑 같은 패턴이네 해서 고칠 수 있는 거를 좀 고쳐봐. 알았지? 그게 이제 미션 두 가지입니다. 알았죠? 1회를 설명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2회 고치기. 고쳐서 최소한 내가 30점 이상 맞춘다. 자, 요거 그러니까 자기 거 틀린 거 2회 틀린 거 체크하고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2회 해설은 아직 안 하고요.